안녕하세요. 누구나 알기 쉬운 엑셀 함수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엑셀 함수 중 날짜 시간에 관한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전 시간 날짜에 관한 기본 함수에 대해 배웠습니다. 오늘은 두 날짜 사이에 경과된 기간을 계산해주는 dated if 함수, 지정한 날짜의 전후 마지막 날짜를 계산하는 이어먼스, 그리고 시간을 계산하는 함수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두 날짜를 가지고 경과된 기간을 구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근무 기간을 구해서 퇴직금을 정산해야 하거나 재직 기간을 구해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등의 날짜의 경과 기간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용되는 함수가 dated if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시작 날짜와 종료 날짜를 입력한 후 계산 유형을 입력하면 두 날짜 사이에 경과된 기간을 구해서 연수로 표시하거나 개월수, 일수 등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지정한 날짜의 전이나 후의 마지막 날짜를 구하는 이어먼스 함수가 있습니다. 시작일을 입력한 후 전이나 후에 개월수를 입력해 주는데 전은 음수로, 후는 양수로 입력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배워볼 함수는 시간에 관한 함수입니다. 각각 시, 분, 초를 숫자 값으로 입력받은 후 시간으로 반환해주는 타임 함수가 있습니다. 엑셀에서는 시간 데이터를 입력할 때 시, 분, 초 사이에 콜론을 함께 사용해서 입력해줘야 합니다. 이와 같은 입력값은 24시간제로 표시됩니다. 그래서 오전, 오후 방식으로 표시하시려면 AM 또는 PM을 같이 입력해야 합니다. 입력된 시간은 내부적으로 0에서 1 사이 값으로 환산되어 저장됩니다. 예를 들어 오전 3시를 입력하면 0.125로 6시를 입력하면 0.25로 저장되며 12시면 0.5가 되고 24시가 되면 다시 0으로 저장됩니다. 이렇게 시간은 우리가 보기 편한 형태로 서식이 설정되어 표시되는 것뿐이고 엑셀 내부에서는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환산되어 저장됩니다. 그래서 시간과 일반 숫자를 계산하려면 time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거나 또는 24를 곱해서 사용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실습 파일을 열어서 직접 사용해 보면서 해당 함수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파일은 엑셀 13 날짜 시간 함수 2번 파일입니다. 엑셀 13 날짜 시간 함수 2번 파일을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시트인 dated if 시트부터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dated if 시트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트에 주어져 있는 표를 보시면 출시일로부터 작업일까지의 각각 연수, 개월수, 일수를 구해보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출시일로부터 몇 년이 지났는가 알아볼까요? 이 5번 셀을 클릭합니다. 자, 사용해 보실 함수는 dated if라고 하는 함수를 써보실 겁니다. 네, 이 함수는 함수 마법사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 입력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5번 셀에 클릭을 해주시고 등호는 dated if라고 하는 함수를 직접 입력을 해주시는데 dated
F. 자, 이렇게 하나씩 직접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글자라도 빼먹거나 다르게 입력을 하시면 정확한 결과가 안 나옵니다. 자, 정확하게 DATE-DIF. 자, 입력이 되셨다면 함수는 괄호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괄호 열고, 자, dated if라고 하는 함수에 총 사용되는 인수는 세 종류입니다. 시작 날짜, 종료 날짜, 그리고 값을 표시하는 유형, 이 총 3개의 인수를 넣어주시면 되세요.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시작 날짜. 자, 시작 날짜는 출시일이 되겠죠. 그래서 D5번 셀 클릭. 출시일이 있는 D5번 셀을 선택하셨다면 시작 날짜에 해당하는 인수 하나는 해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콤마를 입력하셔서 두 번째 인수 자리가 되게끔 해주세요. 두 번째 인수는 종료 날짜입니다. 그래서 종료 날짜가 있는 작업일 2번 셀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료일에 해당하는 두 번째 인수가 들어갔으니까요. 또 세 번째 인수를 입력하기 위해서 콤마. 자, 세 번째 인수는 값을 표시하는 유형으로 연수를 구하기 위해서 연도에 해당하는 2월의 첫 글자인 Y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이때 Y는 문자열이기 때문에 큰 따옴표 안에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때 대문자, 소문자 구분하진 않으니까요. 대문자로 하셔도 되고 소문자로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세 종류의 인수를 다 입력을 하셨다면 함수의 마지막은 괄호를 닫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dated if라고 하는 함수가 완성이 됐습니다. 시작일과 종료일을 입력해서 두 날짜 사이의 기간을 계산을 한 다음에 표현해주는 방식을 넣으시면 Y인 경우에는 경과된 연수를 구해줍니다. 자, 그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엔터. 2012년에 출시가 돼서 2021까지의 기간으로 8년이라고 하는 연수가 경과됐다라고 알려주네요. 자, 이렇게 구해진 연수의 값을 한번 채우기로 각각 몇 년이 경과가 되었는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우기 핸들점에 맞추시고 그대로 더블 클릭. 자, 그랬더니 오류 표시가 생겼네요. 왜 오류가 표시됐는지 두 번째 결과에 더블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때 사용된 각각의 참조 셀에 해당하는 셀 주소의 위치가 채우기를 하면서 한 칸 한 칸 아래로 이동을 했습니다. 네, 여기 작업일에 해당하는 이 2번 셀이 이 3번이라고 하는 위치로 이동이 되면서 작업일 날짜가 아닌 빈 셀이 선택이 되면서 오류가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채우기 하실 때 참조 셀에 이동되는 결과를 잘 생각을 해주셔서 지금같이 작업일이 들어가야 하는 위치가 같은 방향으로 이동을 하면 안 되는 경우는 절대 참조로 결과를 표시하셔야 되겠네요. 자, 그럼 다시 수식을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처음 구했던 이 5번 셀 다시 클릭. 수식 입력 줄에 이 2라는 두 번째 인수 자리에 클릭을 합니다. 커서가 두 번째 인수 자리 안에서 커서가 깜빡거리고 있으면 그대로 키보드에 F4를 눌러주세요. 이 2라고 하는 셀 주소에 각각의 달러 표시가 붙었습니다. 절대 참조로 해당하는 셀 주소의 표시법을 바꿔놨습니다. 자, 그러면 엔터. 자, 이렇게 수정한 수식을 다시 채우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우기 핸들점에서 마우스 포인터 맞추신 다음에 더블 클릭. 자, 이제는 결과가 정확하게 나오네요. 자, 다시 두 번째 셀에 더블 클릭. 자, 각각 사용된 참조 셀이 이번에는 정확하게 나오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처럼 수식을 복사해서 사용을 하실 경우에 채우기 하는 방향을 고려하셔서 참조 셀이 이동하는가와 이동하지 않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체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ESC. 자, 이제는 개월수를 계산을 해볼까요? 자, F5번 셀 클릭. 자, 다시 dated if 함수를 사용해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직접 입력하는 방식이니까요. 등호 DATE DIF 함수 이름 정확하게 적으셨다면 괄호 열고. 자, 첫 번째 인수인 출시일이 있는 D5번 셀 클릭. 두 번째 인수를 입력하기 위해서 콤마. 종료일에 해당하는 두 번째 인수 E2번 셀 클릭. 자, 세 번째 인수를 입력하기 위해서 콤마. 세 번째 인수는 표시하려는 유형이 개월수라는 유형으로 입력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개월수라고 하면 월에 해당하는 month의 첫 글자인 M을 사용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큰 따옴표 M 큰 따옴표 열고 닫고 해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괄호도 닫고. 이제 괄호를 열었으니까요. 괄호도 닫으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되셨으면 엔터. 그럼 2012년 10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총 개월수는 96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이때 체크하고 가셔야 될 게 해당하는 수식을 작업하시는 데 있어서 아래 방향으로 채우기를 하실 거죠. 그러면 작업일에 해당하는 두 번째 인수는 위치를 이동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수식의 두 번째 인수 자리는 절대 참조로 작업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수식 입력줄에서 두 번째 인수 자리에 클릭, 키보드에 F4번 키 한번. 자, 되셨다면 엔터. 자, 이어서 일수도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G5번 셀에 클릭. 등호는 DATE DIF 괄호 열고. 시작일에 해당하는 D5번 셀 클릭. 콤마. 종료일에 해당하는 E2번 셀 클릭. 콤마. 세 번째 인수는 표시하려고 하는 유형이 일수를 표시하라고 합니다. 일수는 day의 의미로 첫 글자인 D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큰 따옴표 D 큰 따옴표. 그 다음 괄호를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직 엔터 하시면 안 되세요. 두 번째 인수 자리. 자, 두 번째 인수 자리에 커서 두신 다음에 F4. 절대 참조로 바꿔주셔야 채우기 하실 때 정확한 결과가 나옵니다. 자, 이제는 다 되었습니다. 엔터. 자, 이렇게 해서 결과가 구해졌습니다. 자, 개월수와 일수 같이 선택을 하셔서 채우기점에서 더블 클릭. 자, 각각의 연수, 개월수, 일수를 구해 보셨습니다. 자, 이때 연수를 구하려면 Y를 사용을 하고 개월수는 M, 일수는 D라고 하는 표시 유형을 사용하셨습니다. 자, 되셨나요?
이렇게 해서 dated if 함수가 무엇인지 파악이 되셨을까요? 만약 나이를 구하는데 만으로 표시하는 나이를 구하고 싶다면 dated if 함수를 사용하여 표시하는 유형을 여기에서 구해본 연수처럼 y를 사용하시면 만으로 표시하는 나이도 구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시트인 퇴직금 정산 시트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퇴직금 정산 시트 클릭. 자, 이번에는 2019년 퇴직금 정산을 해야 하는 작업입니다. 자, 먼저 입사일과 퇴사일을 가지고 근무 기간을 구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dated if 함수를 사용하시면 되겠네요. 자, 직접 계산을 하기 위해서 G4번 셀 클릭, 등호는 DATEDIF 괄호 열고 첫 번째 인수인 시작일에 해당하는 입사일이 있는 이 4번 셀 클릭, 콤마, 두 번째 인수인 종료일에 해당하는 퇴사일이 있는 F4번 셀 클릭, 콤마, 자, 근무 기간은 몇 년, 몇 개월, 며칠 이런 형식으로 표현하는 게 근무 기간입니다. 그래서 먼저 연수부터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큰 따옴표 열어주시고 Y 큰 따옴표 닫고 함수의 마무리는 괄호를 닫아주는 것까지가 마무리입니다. 자, 그래서 dated if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셔서 입사일과 퇴사일 기준으로 총 근무 연수를 구해 보셨습니다. 자, 우선 잘 나오는가 여기에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대로 엔터. 2011년에서 2019년까지 7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이때 그냥 7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7년, 몇 개월, 며칠 이런 형식으로 수식을 이어서 작업을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해당하는 셀에 다시 선택을 하시고 자, 근무기간의 수식을 이어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수식 입력줄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수식 입력줄에 dated if라고 하는 함수식이 보이실 겁니다. 자, 여기에 dated if라고 하는 이 함수식에서 세 번째 자리만 바꿔가면서 수식을 작업을 할 겁니다. 즉, y를 개월에 해당하는 표시 방법으로 일수에 해당하는 표시 방법으로 각각 변경하면서 나머지는 그대로 사용을 해서 작업을 하실 겁니다. 자, 그럴 때 같은 내용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굳이 다 입력을 하시기보다는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면서 작업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등호를 제외한 dated if의 마지막 괄호까지만 드래그해서 이렇게 블럭을 잡아주세요. 자, 블럭 지정이 되셨다면 그 자리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복사를 클릭합니다. 자, 복사 클릭. 그 다음 dated if 함수 괄호 뒤에 클릭을 하셔서 커서를 그 뒤에 위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y에 해당하는 연수를 구했어요. 그럼 그냥 7이라고 숫자로 표시하기보다는 7년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하나 더 연결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연결 연산자, 우리 숫자 7번 위에 있는 연결 연산자를 입력을 해주세요. 그 다음 큰 따옴표와 함께 직접 연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큰 따옴표 닫아주시고 다시
수식을 연결하기 위해서 연결 연산자. 그 다음에 복사해 놓으셨던 dated if 함수를 그 바로 연산자 뒤에다가 붙여넣기 하시면 되세요. 즉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붙여넣기. 자, 그러면 dated if 함수에 또 함수식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여기 세 번째 자리만 연수가 아닌 개월수를 구하시면 되시는데 이때 개월수는 연수를 제외한 나머지 개월수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m을 사용하시면 총 개월수가 되고요. m을 사용하시면 연도를 제외한 남은 개월수가 됩니다. 그러면 전체 개월수 중에 7년을 제외한 나머지 개월수가 표시가 됩니다. 과연 그렇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이 상태에서 엔터를 해보세요. 자, 그럼 결과가 7년 3개월에 해당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체 개월수에서 7년을 제외한 나머지 개월수인 3개월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수식을 작성하기 위해서 클릭. 자, 다시 수식 입력줄로 오셔서요. 마지막 괄호 뒤에다가 클릭. 자, 개월이라고 하는 문자열도 연결을 시켜 주셔야 되겠네요. 또 연결 연산자, 그 다음에 큰 따옴표 열고 개월, 큰 따옴표 닫고. 자, 또 수식을 연결하기 위해서 연결 연산자. 자, 이번에는 일수에 해당하는 dated if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결 연산자 뒤에 우리 복사해 놓으셨던 수식을 다시 붙여넣기 해주시면 되세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붙여넣기 클릭. 자, 그럼 세 번째 dated if가 들어왔습니다. 자, 이번에도 표시하는 세 번째 유형을 일수에 맞춰서 변경해 주시면 되세요. 자, y가 아닌 일수에 해당하는 표시 형식은 d였습니다. 그런데 전체 일수를 의미하는 게 d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연수와 개월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d를 입력하시는 게 아니라 md를 입력을 해주시는 겁니다. 즉 이렇게 세 번째 인수 자리가 md라고 표시가 되면 전체 개월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결과가 나오는가? 또 엔터. 자, 그랬더니 7년 3개월 13일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마지막 1이라는 문자열도 연결을 해볼까요? 해당하는 셀 다시 클릭. dated if 마지막 함수 뒤에 클릭. 연결 연산자. 큰 따옴표 1이라고 입력하시고 따옴표 마지막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입력되셨다면 연, 월, 일에 해당하는 근무 기간이 구해졌습니다. 자, 확인을 위해서 엔터. 전체 근무 기간으로 7년 3개월 13일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나온 결과값 수식 복사 위에서 채우기 핸들점에 더블 클릭. 자, 각각의 근무 기간이 구해졌습니다. 자, 현재 만들어 본 이 수식이 상당히 긴 편이죠. 그렇지만 하나씩 작성을 해 나가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작업입니다. 한 번에 욕심내서 다 입력하지 마시고 하나씩 끊어 가시면서 잘 나오는가 확인하면서 진행을 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으세요. 자, 여기까지 되셨다면 이제는 퇴직금을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H4번 셀 클릭. 자, 퇴직금에 관련한 계산법이 바로 위에 주어져 있습니다. 1일 평균 임금의 31을 곱하고 거기에 총 재직일수를 365로 나눈 값도 곱하라고 합니다. 즉 주어져 있는 지금 해당하는 각각의 셀들은 평균 임금에 해당하는 D4번 셀과 총 재직일수를 의미하는 입사일과 퇴사일이 있습니다. 즉 퇴사일에서 입사일을 빼면 총 재직일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괄호를 좀 잘 사용을 해주셔야 되겠네요. 퇴직금은 간단한 사칙 연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함수식은 필요가 없고 직접 계산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H4번 셀에 클릭, 등호는 1일 평균 임금이 있는 D4번 셀 클릭, 곱하기 30, 또 곱하기, 자, 괄호 열고, 총 재직일수를 구하셔야 되는데 퇴사일에서 입사일을 빼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빼기를 해버리시면 나누기하고의 우선순위가 있어서 정확한 결과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괄호를 한 번 더 해주시고 퇴사일 빼기 입사일 괄호 닫고 자, 이렇게 수식이 만들어지시고 있나요? 마지막으로 나누기 365 최종적으로 괄호 닫고 자, 이렇게 입력이 되셨을까요? 자, 수식을 이렇게 작성을 하셔야 우선순위가 정확하게 주어집니다. 즉, 총 재직일수에 해당하는 퇴사일 빼기 입사일과 이 값의 나누기가 괄호가 있고 없고의 결과의 차이가 크니까요. 수식을 작성하실 때 정확하게 괄호 사용 잊지 마세요. 자, 되셨다면 이대로 엔터. 자, 퇴직금이 나왔습니다. 자, 나머지 퇴직금도 채워볼까요? H4번 셀 클릭, 채우기 핸들점에서 더블 클릭. 자, 각각의 퇴직금이 구해졌습니다. 자, 이어서 퇴직금 지급일도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퇴직금 지급일은 퇴사일 기준으로 2달 후 마지막 날에 지급하는 걸로 해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퇴직금 지급일을 구하는 데 있어서 지정한 날짜를 기준으로 원하는 개월수를 입력하면 그 개월의 마지막 날짜를 구해주는 이어먼스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함수 마법사에 있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함수를 불러와서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H4번 셀 클릭, fx 함수 삽입 클릭. 자, 지금 사용해 볼 함수는 최근에 사용한 함수에는 안 보일 겁니다. 그래서 범주 선택을 날짜, 시간으로 바꿔주세요. 자, 범주 선택을 날짜, 시간으로 바꾸셨다면 이 안에 이어먼스라고 하는 함수가 보이실 겁니다. 지정한 달수 이전이나 이후 달의 마지막 날의 일련 번호를 반환해주는 함수다라고 설명하고 있네요. 자, 그럼 한번 써볼까요? 아래 확인 클릭. 자, 이어먼스 인수창이 열렸습니다. 자, 열려있는 창에 각각의 인수 내용을 봐보시면 첫 번째 인수는 시작 날짜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즉, 기준 날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기서는 F4번 셀에 퇴사일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즉, 이
퇴사일에 해당하는 F4번 셀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이 날짜에 몇 개월 전인지 몇 개월 후인지를 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인수는 전이나 후의 개월 수입니다. 우리는 2달 후를 지정을 하기 위해서 2라는 값을 입력을 하겠습니다. 만약 2달 전에 해당하는 날짜를 구하겠다 그러시면 -2라고 입력을 하시면 되세요. 자, 여기까지 입력이 되셨다면 우리는 확인을 클릭하겠습니다. 아래 확인 클릭. 자, 퇴직금 지급일이 3월 달 기준 2달 후인 5월 31일이 됐습니다. 자, 그럼 채우기 핸들점에서 더블 클릭으로 각각의 퇴직금 지급일을 구해 보겠습니다. 자, 더블 클릭. 각각의 월에 해당하는 마지막 날짜가 구해졌습니다. 자, 잘 되셨습니까?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이번에는 시간표 시트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시간표 시트 클릭. 자, 이번에는 북구 초등학교 수업 시간표를 완성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수업 시작 시간은 9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40분 수업이 진행이 되고 수업 종료 시간을 구해야 되겠네요. 이어서 쉬는 시간을 갖고 2교시 수업 시작 시간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또 수업 시간 40분이 지난 후에 수업 종료 시간을 구해야 되겠네요. 거기에 또 20분의 쉬는 시간을 갖는 다음에 3교시 수업 시작 시간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교시 수업 시작이 9시라고 했을 때 9시에서 40분이 더해진 9시 40분이 종료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수업 시작 시간을 보시면 9시라고 하는 수식 입력줄에 시간의 개념으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수업 시간에 해당하는 40이라고 하는 값은 일반 값에 해당하는 숫자로 보시면 되세요. 즉 9시라고 하는 시간과 일반 40이라고 하는 숫자를 더해야 되는 작업입니다. 주어져 있는 C4번 셀을 클릭해 보시면 우리 홈 탭의 표시 형식이 사용자 지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시간을 표시하는 표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표시 방법을 일반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사용자 지정이라고 적어져 있는 바로 옆에 삼각 펼침 버튼을 누르셔서 일반으로 한번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이라는 서식에 클릭. 자, 그랬더니 9시에 해당하는 일반 숫자 값은 0.375라고 나오네요. 즉, 엑셀에 시간 데이터를 입력하시는 데 있어서 9:00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입력이 되었다면 시간의 데이터를 엑셀은 0과 1 사이의 소수값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9라고 하는 시간이 엑셀의 변환법을 통해서 0.375라고 하는 숫자 값으로 변한 겁니다. 그럼 이 상태에 각각 일반 숫자 값끼리 더해버리면 40 더하기 0.375가 돼서 40.375라는 결과가 나와버리게 되죠. 그래서 시간에 해당하는 값과 일반 숫자 값을 계산을 하시려면 그냥은 계산이 어렵고 time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시간을 일반 숫자로 변환을 하시거나 반대로 일반 숫자를 시간으로 변환을 시켜서 작업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C4번 셀은 일반 시간 표시로 되돌리겠습니다. 우리 실행 취소 되돌리기. 자, 그럼 수업 종료 시간은
일반 숫자 값으로 표시되는 게 아니라 시간의 형식으로 표시를 할 겁니다. 자, 그럼 수업 종료를 구하시려면 수업 시작에 해당하는 9시와 40이라고 하는 일반 숫자 값을 더해서 9시 40분을 만들어야 됩니다. 네,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 값은 그냥은 더하면 안 됩니다. time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해서 40이라는 일반 숫자 값을 시간에 해당하는 40분으로 바꿔주면 9시와 더해져서 9시 40분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이 4번 셀 클릭, 등호는 C 4번 셀 클릭, 그리고 더하기. 자, 40이 있는 숫자를 그냥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time이라고 하는 함수 안에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함수를 불러오기 위해서 fx 함수 삽입 클릭. 함수 마법사 창이 열렸습니다. 범주 선택이 날짜 시간으로 되어 있으십니까? 자, 날짜 시간으로 되어 있다면 함수 선택 아래쪽에서 time이라고 하는 함수를 찾아주시면 되세요. 자, time이라고 하는 함수 찾으셨다면 그대로 확인을 클릭합니다. time이라고 하는 함수는 각각의 시, 분, 초에 해당하는 자리에 주어져 있는 숫자 값을 입력을 해주면 그 값을 모아서 엑셀의 일련 번호로 변환을 해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시에 해당하는 값, 분에 해당하는 값, 초에 해당하는 값을 각각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는 분에 해당하는 값을 입력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C는 지금 필요가 없으니까요. 0을 입력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분에 해당하는 값은 주어져 있는 D 4번 셀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40이라고 하는 숫자 값을 가지고 엑셀의 시간 표현인 40분으로 변환을 해줍니다. 자, 초 단위도 사용할 필요가 없죠. 0을 입력합니다. 자, 이렇게 되셨을까요? 그러면 40분에 해당하는 소수점 값이 보이실 겁니다. 자, 되셨으면 그대로 확인. 9시 40분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해당하는 수식을 채우기 위해서 채우기 핸들점에서 더블 클릭. 자, 각각의 셀의 결과값이 채워졌습니다. 현재 수업 시작에 해당하는 셀값이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40분을 더해준 값만 결과값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수업 시작에 2교시를 계산을 해볼까요? 자, 2교시는 현재 수업 종료로 주어져 있는 시간에 5라고 하는 일반 숫자를 더해주면 그 값이 2교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도 5라고 하는 숫자를 시간 중에 분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직접 계산을 위해 C5번 셀 클릭, 등호는 수업 종료 시간이 있는 E 4번 셀 클릭, 더하기. 자, 5라고 하는 숫자를 5분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함수를 불러오겠습니다. fx 함수 삽입 클릭. 함수 마법사 창에서 타임 함수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타임 함수 다 찾으셨습니까? 그러시면 아래 확인을 클릭. 자, 타임 함수 인수창이 열렸습니다. 각각의 hour, minute, second에 해당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hour는 필요가 없으니까요. 0을 입력하고 분에 해당하는 minute는 쉬는 시간에 해당하는 F4번 셀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죠. 이어서
초도 필요가 없으니까 0을 입력하면 됩니다. 자, 그럼 5분에 해당하는 일정 번호가 나왔습니다. 자, 되셨으면 확인을 클릭. 2교시의 수업 시작 시간이 나왔습니다. 자, 해당하는 셀의 채우기 핸들점에서 나머지 6교시까지 채우도록 할게요. 더블 클릭. 자, 그랬더니 3교시, 4교시, 5교시, 6교시에 수업 시작 시간이 구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수업 종료까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계산하시는 데 있어서 일반 숫자 값과 함께 계산을 하신다 그러면 그냥 계산은 어렵다고 보시면 되세요. 자, 다시 한번 시간에 관련한 계산을 하시러 다음 시트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시트 비용 정산 시트입니다. 자, 비용 정산 시트에 클릭. 자, 시간제 근무 비용 정산에 관한 표가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각각의 출퇴근이 입력이 되어 있네요. 자, 출근, 퇴근 시간을 통해서 전체 근무 시간을 구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근무 시간을 토대로 시간당 급여를 곱해주면 비용도 계산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전체 근무 시간부터 계산을 해볼까요? 자, 전체 근무 시간을 구하는 데 있어서는 퇴근 시간에서 출근 시간을 빼주시면 하루 근무 시간이 구해지겠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구한 근무 시간을 서로 더해주면 총 전체 근무 시간이 나오겠습니다. 그럼 전체 근무 시간의 최종적인 계산법은 더하기입니다. 하루하루 구해진 근무 시간의 값을 다 더하면 전체 근무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 근무 시간을 구하는 데는 합계를 구하는 sum 함수를 사용할 겁니다. 우리 홈 탭 오른쪽 상단에 자동 합계 버튼 보이실까요? 자동 합계 버튼 찾으셨습니까? 찾으셨다면 클릭. 자, sum이라고 하는 함수명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그대로 fx 함수 삽입 버튼을 클릭합니다. 자, 그럼 sum 함수에 관련한 인수창이 열렸습니다. 자, 각각의 인수 자리를 총 3개를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수 자리는 해당하는 2월 1일에 퇴근 시간에서 출근 시간을 빼는 수식을 넣어주시면 되세요. 그럼 하루에 해당하는 근무 시간이 구해집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인수는 2월 2일에 해당하는 퇴근 시간에서 출근 시간을 빼주시면 되세요. 그럼 하루 근무 시간 구해지는 거죠. 또 세 번째 인수도 2월 3일의 퇴근 시간에서 출근 시간을 빼주시면 되는 겁니다. 하루하루의 근무 시간이 구해지면서 각각의 근무 시간을 더해주는 sum의 결과가 만들어지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으면 아래 확인을 클릭. 자, 전체 근무 시간이 구해졌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의 근무 시간도 알아보기 위해서 채우기 핸들점에서 더블 클릭합니다. 자, 각각의 근무 시간이 나왔는데요. 여기 보니까 김동호라고 하는 사원의 근무 시간은 좀 이상해 보이네요. 김기현 사원의 근무 시간도 또는 조혜준의 사원의 근무 시간도 정확하지가 않죠. 엑셀은 24시간이 지나면 다시 0으로 세팅을 합니다. 그래서 24시간이 지난 5분만 결과가 표시가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표시가 돼버리면 근무 시간이
5분만 근무한 걸로 돼버립니다. 그래서 시간을 계산하실 때는 결과 셀을 그냥 표시하시면 안 됩니다. 시간에 관한 셀 서식을 한 번 더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근무 시간의 결과가 나온 범위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 다음 해당하는 범위 안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셀 서식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시간에 관한 표시 형식을 수정하셔야 되니까요. 셀 서식을 가시는 겁니다. 자, 셀 서식 찾으셨다면 클릭. 셀 서식의 표시 형식 중에 시간 표시 형식이 선택이 되어 있을 겁니다. 즉, 선택하고 들어온 셀의 현재 입력값은 시간으로 인식이 된 겁니다. 자, 우리는 직접 표시 형식을 수정하셔야 되니까요. 아래 사용자 지정을 클릭합니다. 자, 사용자 지정을 클릭해 보시면 바로 옆에 파란색으로 선택되어 있는 서식이 보이실 겁니다. 자, 해당하는 서식을 보시면 HH:mm이라는 서식이 보이실 겁니다. 시간과 분을 표시하는 데 있어서 H와 M이라고 하는 코드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두 개씩 사용을 하는 이유는 각각의 자리를 두 자리로 표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H를 두 번 사용을 했기 때문에 셀에 보여지는 결과도 H 자리에 해당하는 0이 두 개가 표시가 된 겁니다. 만약 H를 하나만 사용을 하셨다면 C에 해당하는 0도 하나만 표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형식을 직접 수정하시기 위해서 위쪽 부분 형식이라고 되어 있는 글자 바로 아래 자리에 클릭을 합니다. 자, H 주어져 있는 앞에 클릭을 하셔서 직접 키보드에 대괄호를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즉, 키보드에 대괄호로 표시를 해주셔야 해당하는 결과가 누적이 되면서 시간을 표시합니다. 누적이라고 하면 24시간이 지난 값도 표시를 해주는 게 H에 이렇게 대괄호를 넣어주시는 방법입니다. 자, 이때 C에 해당하는 H코드는 하나만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다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자, 그럼 현재 24시간이 지난 근무 시간에도 각각 결과가 26, 24 결과값 보이실 겁니다. 시간을 계산을 하실 때는 이렇게 셀 서식을 한 번 더 수정해 주셔야 된다는 거 꼭 체크해 주세요. 그래야 정확한 24시간에 근무된 결과로 계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다면 이제 비용을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비용은 구한 전체 근무 시간에서 시간당 급여를 곱하면 비용이 계산이 되겠죠. 네, 이번에도 계산하려고 하는 부분은 시간과 일반 숫자 값을 곱해주는 작업입니다. 즉, 서로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계산을 하시면 안 되세요. 시간으로 표시된 전체 근무 시간을 일반 숫자 값으로 변경을 해주시거나 또는 일반 숫자 값으로 표시된 시간당 급여를 시간 표시법으로 변경을 해주시거나 두 형식 중에 한 가지 형식으로 통일을 해주셔야만 정확한 계산이 됩니다. 우리가 앞전에 사용하셨던 방법은 일반 숫자 값을 시간의 표시법으로 바꾸셨다면 현재 구하려고 하는 값은 비용이라고 하는 일반 숫자 값으로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근무 시간에 해당하는 시간 값은 일반 숫자 값으로 바꿔서 시간당 급여와 곱해줘야 비용에 해당하는 일반 숫자 값으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이 타임 함수를 사용해서 나누어 주는 방법입니다. 즉, 총 시간을 타임 함수 1시간으로 나누기를 해주면 일반 숫자로 환산이 됩니다. 그런데 시간 단위로 변경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24를 곱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1시간은 24분의 1이므로 타임 함수를 사용하는 것보다 24를 곱해주시는 게 더 간단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비용을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J5번 셀 클릭, 등호는 전체 근무 시간인 I5번 셀 클릭, 자, 이 시간을 일반 숫자 값으로 변경해 주시는 방법이 타임 함수 1시간으로 나누기를 하시거나 24를 곱해주는 방법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우리는 간편하게 곱하기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24를 곱해주신 다음에 곱하기 이어서 시간당 급여가 있는 제2번 셀 클릭. 자, 이때 제2번 셀은 위치가 위에 떨어져 있습니다. 자, 위치가 이렇게 위에 떨어져 있을 경우에 아래 방향 채우기 하실 때 해당하는 셀 주소도 그대로 밑으로 따라오죠. 그래서 그냥 사용을 하시면 안 되고 절대 참조로 바꿔서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2번 셀 위치에 커서가 깜빡거리고 있을 때 키보드의 F4번 키 한번, 그러면 제2번 셀에 해당하는 값이 절대 참조로 변경이 되면서 아래 방향으로 채우기를 하셔도 주소가 변화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다면 그대로 엔터. 자, 비용이 구해지는 셀에 저처럼 일반 숫자 표시가 아닌 시간 표시 형식으로 나오셨다면 셀 서식을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상단 표시 형식에 사용자 지정이라고 되어 있는 목록 버튼을 클릭을 하셔서 회계를 선택을 할게요. 자, 이때 회계를 선택을 하시면 앞에 통화 기호가 함께 표시가 됩니다. 자, 회계 서식으로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세 자리마다 콤마가 찍히면서 통화 기호가 함께 표시가 되었습니다. 자, 해당하는 수식을 아래 방향 채우기. 자, 각각의 비용이 계산이 됐습니다. 만약 계산을 하실 때 지금같이 24라는 숫자를 곱하지 않았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바로 옆에다가 등호는 시간이 있는 I5번 셀 클릭 곱하기 J2번 셀 클릭, 즉 주어져 있는 값에 24를 곱하지 않고 시간과 일반 숫자 값을 곱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확인해 보시게요. 그대로 엔터. 자, 그랬더니 소수점에 해당하는 값이 나왔네요. 즉, 전체 근무 시간이라고 나와 있는 15시 30분은 셀 서식을 일반이라고 하는 서식으로 변경을 했을 경우에 해당하는 값이 이렇게 0.645라고 하는 소수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0.645와 9,800이 곱해진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0.645라고 하는 값에 24시간을 곱해서 시간당으로 계산할 수 있게끔 바꿔주셔야 정확한 비용을 구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 종류의 함수를 배워보셨습니다. 먼저 두 날짜 사이에 경과된 기간을 계산해서 원하는 표현 형식으로 표시해주는 함수인 dated if 함수를 배워보셨습니다. dated if 함수는
함수 마법사에는 없는 함수이기에 직접 입력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입력할 때 정확하게 입력해 주세요. 이어서 지정한 날짜의 전이나 후의 마지막 날짜를 계산해 주는 이오먼스 함수도 배워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에 관한 함수로 타임 함수를 배우셨습니다. 시간과 시간은 서로 계산하는 데 있어 문제가 안 되지만 시간과 일반 숫자를 계산하려 한다면 한 번 더 참고를 하셔서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배워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